이러한 쟁점도 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요.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거라면서 반란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댓글 불법으로 달아가지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더 심각한 거는 그게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들락날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거기를 조금씩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반란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차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이런 거 제보하면 막 한 5억씩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 서재현 공보기획위원께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리박스쿨이라고 해서 네. 그 뭐 이승만 박사라고 해야 돼.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네. 역사를 가리키는 무슨 단체가 있는데 네네. 이런 단체가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활동에 같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사로 밝혀질 문제는 것이고 이것이 내란 행위가 이제 종식되지 않았다는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법대로 수사, 이런 게 법대로 수사고 여기서 정치 보복을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와 연관되었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공산주의자로 한 게 무혐의 처분은 되는데 이것을 다시 검찰에게 조사해보라 하듯이 혹은 정광훈 목사가 집회했을 때 코로나 방역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게 벌금형보다는 구속형이 아니냐 해서 다시 재수사하듯이 이런 것은 정치 보복이다. 하지만 이런 댓글 조사 관련해서는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죠. 원론적이라는 네.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반박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농후하다, 가담했을 것이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뭐냐 봤더니 내가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더라. 그 단체 대표가. 예.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천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슨 교육정책 자문위원을 했다. 뭐 제보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민주당의 대부분의 주장이 요즘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뭐 러시아 국제 뭐 권총을 밀반입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봤더니 문자를 몇 명의 의원들이 받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몇 명의 의원한테 문자를 받았다. 네. 이런 것이 이거 제보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을 가지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행동을 하세요. 과거에 비명계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시켰을 때 비명계 의원들이 내통을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을 색출하려고 표결을 일부러 그렇게 놔뒀다.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증거나 근거가 없죠. 내통했다는. 네네. 그런데 그걸로 그냥 다 공천 그냥 다 탈락시키고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 만약이라도 집권한다면 못하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의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연결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제 그 사실관계를 보도한 언론의 보도 내용, 네. 실제 잠입 취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서 확인된 것들,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가 있다는 이 본인의 그 리박스쿨 대표자의 진술이 있었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학부모 시민단체가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를 받아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고요. 이런 사실관계들이 단순하게 자발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우호적 비판적 댓글을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작년부터 해서 예. 극우단체, 아스팔트 보수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준비돼 왔다는 게 이제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 이것이 단순히 이해관계 없이 그냥 진행이 됐냐. 그게 아닙니다. 늘봄학교라는 이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행했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예. 그 교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단체입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단순하게 몇 명이 모여서 그냥 댓글이나 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버금가는 조직적 여론 조작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확히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뉴스의 보도를 보면 예. 이분들이 아마 이제 댓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드루킹 특검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예. 돌려서 댓글을 올리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행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뭐 문구를 주면서 기사에다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네. 저는 사실관계 확인이 빨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경선이나 예. 또 이런 과정에 이제 개입한 부분이 없는 것인지 또 후보의 어떤 그런 걸 한 거 없는 것인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댓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떤 조직적인 세력들이 개입하는 거 네. 사실 이거 드루킹 특검을 계기로 해서 저는 뭐 전혀 없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번에 보도를 보면 일단 기자가 잠입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수사를 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